명문대 연합동아리 어쩌다 마약의 길로 마약의 소굴이 된 명문대 동아리.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밝힌 겁니다. 함께 보시죠.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던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주범입니다. 연합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A씨. 저 뛰어난 머리로 연세대와 카이스트에 다니는 A씨. 21년 친목 도모로 동아리를 결성합니다. 호화스러운 혜택을 강조하며 본인의 동아리를 SNS상에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동아리에 자차 8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회원들을 유인한 겁니다. 고급 호텔 리조트 이용 가능, 우리 동아리에 오면 동아리 내 고급 외제차도 있다, 서울시내 역사권 아파트도 있다, 무료 변호사 개인 상담과 선임도 가능하다 라며 자기네들끼리 면접을 통해서 회원을 선발했는데 면접 대기자가 한때는 수백 명에 달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 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됐을까?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생과 의대, 로스쿨 준비생 등 약 300명이 회원에 가입했고요. 회원 수가 전국 2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동아리 내에서 강도 높은 마약을 제공하고 권유했고요. 동아리 회원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했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진에도 보듯 이들은 놀이공원과 클럽과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했고요. 제주와 태국 등 장소 불문하고 집단 투약을 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자, 이들이 스스로 내세운 겁니다. 고급 호텔, 리조트, VIP 있다. 전국 어디든 놀러 가기 좋다. 클럽도 놀러 갈래? 호텔도 있고 외제차도 있다. 라며 동아리 회원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아니 이들이 어떻게 어떤 자금이 있길래 고급 호텔과 리조트, 외제차 등등을 내세워서 이렇게 명문대생들을 포함해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을 유인했고 이렇게 마약까지 집단으로 투약한 겁니까? 일단 동아리를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동아리가 이제 대학생 동아리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경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뭐 봉사활동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뭐 각자 돈을 내서 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아마 이 회장이 제가 볼 때는 집안으로 경제 여유가 있었던지 네. 아니면 이제 마약을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랄지 뭐 코인 이런 거래로 해가지고 이제 마약을 판매하면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을 낸 걸로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간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 가지고 뭐 리조트 회원권을 산다든지 그거 뭐 고급 자동차를 산다는 건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리조트 회원권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건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회원을 모집했는데 이제 학벌 따지고 외모 따지고 집안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저 동아리는 굉장히 럭셔리한 동아리야. 그러면 난 들어가서 뭔가 리조트 VIP 이용하고 뭐 호텔도 이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데이트하는데 고급 자동차까지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로망이거든요. 근데 그 로망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저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고 들어왔는데 이제 회장이라는 A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마약을 판매하고 이제 처음 시작은 액상 대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LSD랄지 뭐 코카인이랄지 필로폰 이런 걸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단 성관계도 하고 또 자기하고 같이 만났던 여자를 뭐 강요하고 협박하고 성관계 사진 촬영 찍은 거 가지고 또 이것까지 협박하고 아주 이제 일탈을 계속 일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일망타진돼서 4명이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알아야 할 것은 명문대생이면 그래도 대학교 다니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지금 불구하고. 보면 카이스트 나왔고 서울대 나왔고 고려 나왔고 연대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그래도 비교적 잘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약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같이 마약을 하고 판매하고 뭐 태국까지 원정 가서 마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전에 한동훈 대표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뭐 정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정당, 국회 뭐 다 정말 숙고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주범들을 붙잡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명문대생들이 가입돼 있는 이 럭셔리 호화 동아리 안에 마약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수사해서 밝힌 건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시절에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마저 박탈하려 했던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근데 마약의 가격이 뭐 피자 한 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얘기 들고 이거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뭐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조겸 변호사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경고했었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마약을 잘 잡고 마약 범죄를 김관상 변호사님이 현역 검사일 때 마약 수사 잘했거든요. 마약 수사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된다. 피자 한 판 값에 우리 아이들이 마약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애들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라는 말 할 수 있다. 그 말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우려스러운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 부분이에요. 뭐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이 검수안박법에 맞대응하는 취지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이 명문대생들의 마약 사건까지 검찰이 단속을 하게 된 걸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겸 변호사님? 글쎄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 지금의 이 마약 사건을 인과관계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도 마약 사건은 주로 이제 경찰의 수사해 왔고요. 검찰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였고 그래서 검찰이 다시 마약 사건을 갖고 왔기 때문에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뭐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라든가 또 일상으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마약 수사 체계가 그 이후에 수사권 조정 위에 시행령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경찰은 경찰대로 마약 수사 인력을 많이 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적으로 똑같은 비교를 하자면 이번에 이 세관 이 마약 사건 일망타진하는데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수사 외환 문제가 지금 결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의 어떤 본질적인 마약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이 인천 세관의 세관 사건은 사건대로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마약 수사의 어떤 체계나 검경의 어떤 협조 관계 또 만약 이번에 인천 특히 세관이 수사 외환 문제 같이 이 적법한 수사에 관련해서 어떤 권력의 외압이 들어간 이런 문제 또 같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영환 의원님, 정치권에서는 이번 마약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논란이 붙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찰도 마약을 잡고 검찰도 마약을 잡게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여러 마리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한쪽 기관을 못하게 하고 한쪽 기관으로만 몰아주느냐의 논쟁이거든요. 이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일상으로 이렇게 마약은
피자 한 판 값에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고 일은 벌어졌고 고양이를 몇 마리 둘 것이냐의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확대해서 볼 문제인지는 저도 의아합니다만 어찌 됐든 그러나 과거에 검찰이 마약 수사를 주도했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요. 특히 대형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는 검찰 주도를 해서 잡았고요. 그 검찰이 마약 수사 능력은 경찰보다 뛰어난 게 사실입니다. 저도 뭐 검찰 출입해봤지만은 대형 마약 사범들은 대개 검찰에서 검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과정에서 그게 경찰로 넘어갔고요. 현재 이제 검경 수사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업무가 지금 과중해졌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 대비 업무가 지금 과중해졌어요. 물론 경찰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초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가 터지면은 처리 기간이 굉장히 늘어졌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그런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거듭 이야기는 되지만 과거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마약 사범들이 한국을 유통지가 아닌 경유지로 써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뭐 우리 많이 그런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여행객들에게 마약 좀 가지고 한국 가라. 그럼 한국에서 그걸 넘겨서 또 해외로 넘깁니다. 왜? 한국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약에 대한 그렇게 검색이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청정 지역인데 이제 우리가 청정 지역이 아닌 오염지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싶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저는 동아리가 저런 뭐 외모 학벌 집안으로 뽑는 동아리 있었다는 것도 깜짝 놀랐고요. 또 그렇게 모집된 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또 점점 마약에서 이득까지 노리면서 마약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충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생들 젊은 층의 마약 사범에 대한 또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아리 회원들 간의 말맞추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빠가 뭐 어디까지 말했나. 근데 오빠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약 팔고 뭐 주고 이런 거 최대한 안 말하는 게 좋아. 왜냐면 그거 말할 때마다 형량 늘어나는 거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스키장 말하는 거지. 그래, 나 나중에 그게 필로폰이었던 거 1년 뒤에 알았어. 나는 그게 뭔지 끝까지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몰랐어. 모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고 했다고 하면 돼. 야,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턱 되는데 네. 딱 그 지금 한 여대생 목소리 우리는 필로폰인지 몰랐다 모르고 했다고만 해라고 말 맞추는 정황의 녹취인데 네. 딱 그 지금 대학생 학부모시잖아요, 김우정 의원님. 말 맞추는 정황인데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참 기가 막히는데 저 좋은 머리들을 수도권의 13개 대학의 학생들 연합동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머리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고 갈 중추적인 어떤 그 그러게요. 사람들이어야만 할 텐데 그 좋은 머리들을 마약을 그 수사를 회피하려는 용도로 저렇게 피해가려고 말 맞추고 하는 데다가 쓰고 있다는 걸 보니까 정말 절망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은 또 피해 나가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다른 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람의 의심스러운 계좌를 그 동아리 회장의 계좌를 발견하고 연결 찾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찾게 된 거잖아, 이 동아리를. 그러니까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어떤 동아리 내지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요. 이게 어디 비단 뭐 수도권뿐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인데 이제는 뭐 대학, 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뭐 길거리에서 학교 앞에서 나눠주고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잘 수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뭐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특히 이 마약에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전부 다 한마음으로 조금 수사해서 맞습니다. 일망타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연합 동아리의 회장을 맡았던 주범 다른 범죄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2022년 7월 연합 동아리 소속의 여성 회원 B 씨에 대해서 협박 혐의로 피소,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지난 4월에는 여자친구 C씨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고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가 대형 마약 조직이 대학가의 마술을 뻗치고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에 했거든요. 검사 현역 때 대형 마약 범죄 수사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약이요. 전에는 약간의 어떤 막 조직적인 측면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면서 한국이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이 워낙 일상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범죄 단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마약이 요즘은 뭐 글로벌 포스트로 해서 우편으로 들어오기도 쉽고요. 여러 가지 뭐 화물로 들어오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약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마약 수사는요 국정원하고 검찰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국정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정보는 국정원에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수사 자체는 검찰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엄청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경찰, 검찰, 국정원 할 것 없이 이제 마약을 단속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약 자체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검경 수사 구조제 이런 걸 떠나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